합시다 이제. 자, 수원 그래프 문제 저번에 많이 못 풀었으니까 전에 우리 43페이지까지 했어요. 맞죠? 35번부터 한다. 자, 35번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어요. 자, 그랬는데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사인 x의 절대값이 코사인 6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랬을 때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대값이 얼마냐? 자, 이게 지금 질문이지. 그럼 이제 요거는 너희들한테 이 문제를 식으로 주어졌지만 말로 해석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림 그려보면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겠어? 2분의 루트 3이겠지. 그럼 사인 x의 절대값이 2분의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내가 사인 x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그려. 요거는 사인 x를 걷어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 있고 0부터 2파이까지야. 여기 파이, 여기쯤이 2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사인 x의 그림은 원래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한 칸 올라갔다가 한 칸 떨어질 거고, 근데 걔를 걷어 올릴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1까지 올라가서 떨어지고, 여기 또 1까지 또 올라가서 떨어지고, 자 여기가 1, 뭐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이게 이제 y는 사인 x 절대값 그래프인데, 이때 지금 이제 해석을 잘 해봐봐. 지금 사인 x 절대값이 그러니까 알파부터 베타에 해당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이놈이 얼마보다? 2분의 루트 3보다 작아야 돼. 그럼 2분의 루트 3이면 한 이쯤 되겠죠? 이쯤. 자,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점의 x 좌표, 여기 얼마겠어?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각 중에 제일 작은 거 얼마야 그게? 60도지. 그러니까 여기 3분의 파이야.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는 당연히 대칭이니까 여기 3분의 2파이일 거고, 여기는 얼마겠어? 3분의 4파이일 거고, 여기는 3분의 5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 말을 해석을 해봐.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x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 맞지? 그랬을 때 이제 이 베타 빼기 알파라는 건 이 구간 크기를 말하는 거잖아. 이 구간 크기가 제일 크면 얼마일 거냐 이게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거보다 작은 거면 실제로 이 부분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자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라고. 맞아? 근데 알파 베타를 어떻게 잡느냐, 예를 들어서 봐봐라.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한 이쯤을 베타라고 잡았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x가 전부 다 이 파란색 범위에 들어가? 그러지 않지.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x가 저 파란색 범위 다 들어가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로 이렇게 구간이 끊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만큼, 요 파란색 요만큼 있고 이만큼 있고 요만큼 남아 있는데,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이 파란색 구간으로 다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됐을 때 알파부터 베타까지 간격이 있을 클러면 당연히 알파 베타가 어디 들어가야 돼? 이런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에 들어갈 거면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만 수만 이제 알파 베타가 잡혀야 되니까 최대값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최대값이 나오려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크니까 구간이 알파를 여기다 잡고 베타를 여기다 잡아야, 그럼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x가 이 파란색 구간 안에 포함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구간 크기의 최대값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게 답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찾는 답은 얼마야? 3분의 2파이부터 3분의 4파이까지니까 답이 그냥 3분의 2파이까지. 얘가 답인 거지.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문제를 읽고 너희들이 해석이 가능하겠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세요 보니까 답은 얼마야? 5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지? 쉬워요 이거는. 그 다음에 36번도 한번 해봅시다. 36번은 곡선 y는 사인 2분의 파이 x가 있어. y는 사인의 2분의 파이 x가 있고, 지금 x의 범위가 0부터 5까지입니다.
0부터 5까지입니다. 자, 사인 2분의 파이 했으니까 얘는 주기가 얼마겠어? 주기가 원래 사인 주기인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눠. 그럼 2분의 파이 분의 2파이니까 얼마야? 4지 4. 그러니까 이 녀석은 주기가 4야. 그 주기가 4인데. 오케이. 그랬는데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y는 k라고 하는 직선을 그어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을 a, b, c라고 하겠다. 그럼 이제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x축이 있고 자 얘는 주기가 4인데 이제 5까지니까 이 정도쯤 여기까지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1, 얘가 2, 여기가 3, 얘가 4, 그 다음에 여기쯤 오겠지. 여기까지 그렸단 말이야. 그랬는데 여기다가 0부터 1 사이에 지금 요게 1이고 얘 0인데 0부터 1 사이에 어떤 상수함수 k를 그어. 그러면 k가 이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쭉 그었어 이렇게. 자 그랬는데 얘가 만나는 점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여기를 A, B, C라고 하시겠다 이 소리야. 그랬는데 봐봐. 때 세 점 A, B, C의 x 좌표의 합이 4분의 25입니다. 이 세 점의 x 좌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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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더했더니 그 x 좌표의 합이 4분의 25인데 나한테 선분 AB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선분 AB면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라 이런 뜻이겠지. 어? 네, 쉬워. 넌 봐봐. x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x좌표를 직접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이 삼각함수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주기함수이면서 동시에 뭔가에 대해 대칭 구조인 거지. 그러니까 x좌표를 더하라는 말은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 세 개를 더하는데 이제 대칭성을 좀 이용을 해보면 봐봐. 이 점과 이 점은 정확하게 뭐에 대해서 이 x는 1, 요 놈에 대하여 좌우 대칭 구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를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 2 나오겠지. 그럼 얘랑 얘랑 더한 게 2인데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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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다 더한 게 4분의 25래. 그럼 쟤네들 더하면 2, 즉 4분의 8이잖아? 그럼 요 점만 생각하면 이 점 좌표가 얼마나 나와야 돼? 4분의 17이 나와야지. 맞아? 4분의 25에서 뺄 거니까. 그럼 여기가 4분의 17이야. 근데 이제 요 앞에 요 절편이 4니까 그럼 요만큼 한 칸의 간격이 얼마겠어? 4분의 1이지. 그죠? 근데 이게 대칭 구조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당연히 4분의 1일 거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4분의 1일 거고 그럼 요거 또 대칭이잖아. 그럼 요만큼도 4분의 1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고? 4분의 7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구하려는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니까 4분의 7에서 4분의 1을 뺀 거. 그죠? 그럼 4분의 6, 답은 얼마? 2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답이면 이런 거는 뭐 쉽게 해결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자 37번 한번 볼까요? 37번은 이제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 f의 x가 절대값 a 사인의 bx-c 플러스 d. 자 이거 a는 양수고 c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의 각인데 이 녀석의 그림을 그렸단 말이지. 자 그림을 그렸더니 얘가 지금 여기쯤에 x축이 여기 싹 있습니다. 그러고 얘가 지금 요만큼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다시 이만큼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다시 조금 올라가고 이런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이 내부에 있는 이 함수를 전체적으로 뭐 했어? 접어 올린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 나왔는데 여기에 원점을 지나가. 이 함수가 일단 원점을 지나간다.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이거 얼마냐? 3분의 2파이. 여기서 함수값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8파이. 자 여기는 함수값이 3인 이런 상태다. 이랬을 때 뭘 구하라? A, B, C, D를 싹 다 구해서 곱해보라. 이게 문제야. A, B, C, D를 구해서 한번 곱해주세요. 자 이게 문제였고요. A하고 D는 얘들아 A하고 D는 일단 절대값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값 일단 빼놓고 A하고 D는 뭐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부분이지. 그 다음에 여기 B는 뭘 결정하는 부분이야? 주기를 결정하는 부분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C는 일단 B로 묶어버리면 이게 B 곱하기 X 빼기 B분의 C인데 B분의 C만큼 뭐 했다는 말이야? 평행이동을 시켰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야. 오케이. 그랬는데 너를 보고 A, B, C, D를 찾아내라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단은 맨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뭐
주기 정도는 금방 잡을 수도 있겠죠. 지금 봐봐요. 얘를 이게 지금 뭘 걷어 올린 그림인지를 몰라. 이게 이렇게 생긴 그림을 걷어 올린 건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그림을 걷어 올린 건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만 이제 원제는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주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주기가 돼? 반주기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데? 2파이지. 그잖아요? 그럼 반주기가 2파이니까 실제 한 주기는 얼마겠어? 4파이겠지. 그럼 이제 이거는 보고 여를 보니까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인데 얘가 4파이가 돼요. 따라서 절대값 b의 값이 얼마고? 2분의 1이고. 그럼 이건 가지고 우리는 b는 2분의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b값이 두 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점들이 있으니까 자, 요 점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여기랑 이게 1과 3이다 이걸 가지고 잡을 거야. 그럼 자, 첫 번째로 봐봐요. 만약에 b의 값이 2분의 1일 때 이때부터 설정을 해보자. 괜찮지? 자, b가 2분의 1이었어. 그러면 일단 이 함수가 이 점을 지나가잖아. 이 점 지나가니까 f0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f0는 어디다가? 여기다가 0을 집어들 거지. x 자리에다가. 그럼 이제 절대값 자체가 0이 될 거면 어쨌든 이 안쪽에 있는 값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맞죠? 그러면 이놈으로부터 할 수 있는 건 저기다 0을 집었더니 a 곱하기 사인의 마이너스 c 플러스 d d가 0인 이런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 괜찮지? 자, 그러면 사인은 기본적으로 기함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어디로 나가? 밖으로 튀어나가. 그럼 마이너스 a 사인 c가 플러스 d가 0이야? 그럼 결국 뭔 말이야? a 사인 c와 d는 그 값이 같아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랬는데 a는 지금 양수라 그랬고 c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니까 1, 4분면에 걸리지. 그럼 c가 1, 4분면 그럼 요 녀석도 부호가 뭐겠어? 플러스겠죠? 그럼 너랑 곱한 것도 플러스인데 얘가 같으니 이 뒤에 값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플러스인 이런 상태가 될 수 없겠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금 b가 2분의 1 때라고 설정을 했지만 제로를 집어두면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b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이니까 b 값에 무관하게 어쨌든 d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b에 무관하게, 그지? 그러니까 b가 2분의 1이든 마이너스 2분의 1이든 d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그럼 d가 양수란 말을 생각해봐봐. d는 실제로는 이 절대값 떼고 생각하면 d는 뭘 한 거냐면 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d만큼 들어 올린 거잖아. 이해되세요? 사인 함수를 d만큼 들어 올린 거야. 근데 얘는 보니까 봐봐라.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다면 원래 들어 올리기 전에 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다면 얘는 원래 중심축이 지금 x축이었던 거를 약간 위로 들어 올린 거지. 그렇죠? 약간 뒤로 올린 거니까 뒤에 값이 양수인 그래프가 맞는 거고. 만약에 원래 그래프가 이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원래 사인 그래프 이렇게 됐을 건데 걔를 밑으로 살짝 끌어내린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d가 양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래프는 그러면 이 노란색을 말해 아니면 이 파란색을 말해? 파란색인 거지. 그쵸? 그래야 d가 양수라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끝났네 문제가. 봐봐요. 그러면 자, 일단 요렇게 이게 이제 원래 그래프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는 필요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절대값 우리는 없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됐죠? 그럼 이제 봐봐요. 일단 b의 값은 어쨌든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b가 2분의 1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그래프가 이 파란 선인데 너의 최소값은 여기야. 얼마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1에서 뒤집었으니까 여기가 최대값인데 그게 얼마야? 3이지. 맞나요? 그러면 자, 요 안쪽에 이제 최대값 필요 없어. 요 안쪽 것만 보고 너의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d인데 a가 양수니까 그냥 a 플러스 d가 되고 네가 3인 거야. 최소값은 마이너스 a에다가 d를 더한 건데 너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괜찮지? 그렇죠? 그러면 딱 봐도 지금 a는 2, d는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지? 오케이. 그럼 a는 2고 d는 1이다. 여기까지는 확정이야, 확정. 그럼 여기다 써놓고 갑시다. 자, 얘는 2고요. d는 1이고 b는 지금 2분의 1인지 마이너스 2분의 1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일단은 2분의 1인 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2분의 1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3분의 2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 1이 확실히 나오는가 확인만 해보면 되겠잖아. 그치? 그럼 봐봐. 일단은 b가 2분의 1이면 저 안쪽에 있는 식이 y는 2 사인에 2분의 1 x 마이너스 c 플러스 1이죠? 맞지? 그랬는데 일단 이게 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0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x에 0을 집어넣어. 그럼 너는 자 얘가 사라질 거고 2배 사인에 마이너스 c 플러스 1은 0인데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지. 그럼 다시 쓰면 사인 c는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지. 그럼 c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인데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려면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1, 4분의 사인 값이 2분의 1이 몇 도야? 30도지. 그러니까 c는 6분의 파인 거죠. 오케이. 그러고 그럼 c가 6분의 파이 나왔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면 돼. 뭐 이 점이 됐든 이 점이 됐든 이 점이 됐든 둘 중에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y에 자 x 자리에다가 3분의 2 파이를 넣어보자.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상태가 만들어져야지. 그럼 여기다가 3분의 2 파이를 넣었어요. 그럼 2배의 사인에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파이. 그럼 3분의 파이네. 3분의 파이. 그럼 3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플러스 1이야. 그럼 너는 2배 자 사인 여기는 3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기 얼마지? 6분의 파이지.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니까 얼마고? 2분의 1이죠. 맞나요?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인데 너랑 꺼져? 그럼 얘는 얼마? 2다 이렇게. 됐어? 그럼 맞아 안 맞아 이게? 안 맞지. 내가 지금 구하는 이 3분의 2 파이에서는 그 함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그럼 이제 뭐가 틀린 거냐면 b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설정 자체가 틀려본 거지. 됐죠? 지금 a랑 b는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럼 좋아. 다시 설마 감기에 걸린 건 아니겠지? 야 날씨가 있잖아. 오늘 저녁에 더 추워진대. 내일 아침에 장난 아닐 거라고 합니다. 꽁꽁 싸매고 다니세요.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걸 설정을 해보자. 그럼 이제 저 안쪽에 있는 함수는 y는 2배 사인에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c 그죠? 플러스 1입니다. 얘도 어디를 지나가야 돼? 얘도 원점을 지나가야지. 그러니까 y에 제로를 넣어. 그럼 2배 사인에 마이너스 c 플러스 1은 빵이고 얘는 결국 얘랑 똑같은 거니까 c는 뭐 똑같이 얼마? 6분의 파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럼 c에다 6분의 파이를 집어넣고 다시 얘가 3분의 2 파이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지. 그럼 y에 3분의 2 파이를 집어넣어. 그럼 너는 2배 사인에 자 일단 넣어요. 그럼 3분의 2 파이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파이지? 그렇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플러스 1 이렇게 됐어요. 자 니가 봐봐 요거는 마이너스 얼마고? 2분의 파이고 그럼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얼마더라?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나왔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왔다. 됐지? 그래서 그러면 얘가 맞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A는 2고 D는 1이고 B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C가 6분의 파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다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쓰면 답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시험에 뭐 가끔 나와. 요즘에는 이게 내신 시험 스타일인데 이렇게 보면 모의고사나 만약에 수능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너희들이 이제 뭘 보냐. 일단은 요거가 기본이겠죠. 이 앞에 있는 개수는 최대값 관련된 거고, 얘도 최대값 관련된 거고, 여기 있는 건 주기랑 관련이 있는 거고, 얘는 x축 방향으로의 이 평행 이동 양을 말한다. 대강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제일 잡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값이야, 이 값. 그치? 사실은 이 최대최소나 주기는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이 a, b, d 값은 금방 알 수가 있다고. 근데 항상 어려운 게 이거예요, c 값. x축 방향으로 얘가 얼마만큼 평행 이동이 되냐 이걸 알기가 제일 헷갈리거든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여기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런 점들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점을 대입한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
점을 대입함으로써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량을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포인트가 되는 점들 있지. 얘가 얼마만큼 옮겼냐를 보려면, 자, 이 그림 같으면 어떠냐? 원래는 사인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자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였었어야 되잖아, 원래. 맞죠? 그러면 이 파란 선으로 가려면 뭐가 옮겨졌다고 보는 게 맞냐면 이 포인트지, 이 포인트. 이 포인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수투에서 말하는 극대점. 그 점을 옮겨보는 거야. 알겠니? 얘가 지금 주기가 얼마였어 아까? 주기가 4파이였지. 맞나요? 그렇잖아. 주기가 4파이였잖아.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만약에 출발을 했다 치면 원래 요만큼 여기까지는 몇 주기야? 4분의 1 주기지. 그럼 얘가 정확하게 얼마냐면 파이라고, 파이.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파이인데 얘가 이만큼 옮겨갔고 여기가 3분의 8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파이에서 3분의 8파이로 옮겨갔으니까 실제로 이 녀석의 평행 이동량은 얼마만큼 간 거냐면 3분의 5파이만큼 간 거라고. 그걸로 비교를 해도 괜찮다고. 이해되냐? 그래서 항상 이게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량을 볼 때는 점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극점의 이동량, 여기를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맨 꼭지점이나 맨 아래쪽 꼭지점이나 얘네들이 얼마나 옮겨졌느냐 이걸 보는 게 제일 심플하다고. 아시겠냐? 그래서 이것들 가지면 대체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38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 (38번은) 자, 함수 y는 a 코사인에 b에 x-c 플러스 d.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놈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게 되는 실수 ABCD. 자, ABCD 중에서 이 C는 그 범위가 0부터 3 사이에 있다. 그랬을 때에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라. 자, 이게 문제. 순서쌍을 찾아보라. 자,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이건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있고 여기쯤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1, 2, 3쯤. 자, 보아하니 1, 빵을 지나갔어. 여기를 지나갔어. 그러고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가 찍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라인으로 이만큼 다시 이만큼.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생겨먹는 거지. 자, 이 녀석이 얘야. 그리고 다른 점 보니까 원점이고 요 포인트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러고 이제 다른 건 없지. 좋아. 다른 건 없죠. 자, 그러면 이거 보고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뭐 먼저 알 수 있어? A하고 C하고 먼저 알 수 있겠지. 그지? 너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고? A 플러스 C? A 플러스 D? 절대값이 된다니까. 그걸 빼먹으면 틀리는 거야. 최대값은 A에 대한 부호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A 플러스 D인데 그게 얼마냐면 3이야.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에 플러스 D인데 그게 지금 마이너스 1 이런 상태잖아. 맞지? 그러면 보아하니 절대값 A의 값이 2가 돼야 되고 D는 1인 뭐 이런 모습이 되겠네. 그죠? 그럼 절대값 A가 2니까 A는 얼마야? 2 아니면 마이너스 2겠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A는 풀마 2 그리고 D는 1이다. 일단 여기까지 확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 값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주기. 그죠? 자, 얘 봐봐요. 얘 보니까 자, 이 점하고
이 점하고가 최대 최소야. 그지? 근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정확하게 이 점의 x좌표, y좌표가 1인 걸로 봐서 그럼 이 점이 정확하게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가 뭐겠어? 중간인 거지. 맞지? 최대값과 최소값의 중심 크기가 뭐야? 이 사인 함수의 축이잖아, 축.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로 이 사인 함수의 축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을 때 요만큼 간 거. 여기까지가 한 축인데. 그럼 여기까지가 반 축이겠고 여기까지는 반의 반 축이. 그지? 그럼 반의 반 축이가 지금 2분의 1이야. 맞지? 그럼 반 축이는 1이고 한 축이 2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 너의 주기가 지금 2인데 그게 절대값 비분의 원래 코사인의 주기란 말이야. 맞아? 절대값 비분의. 그럼 절대값 비분의 원래 코사인 주기가 2파이니까 결국은 b의 절대값은 뭐가 되는 거야?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럼 b는 뿔마 얼마? 파이가 되겠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뭘 봐야 돼? 얘를 봐야 돼. 얘를.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의 뭘 본다? 평행 이동량을 본다. 오케이? 그럼 봐봐. 저 평행 이동량이 a가 있잖아. 2냐 마이너스 2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보세요. 왜냐면 a가 양수잖아. 그럼 그림이 여기서 출발하겠지. 이런 느낌으로. 중심축을 기준으로. 근데 a가 음수잖아요. 그럼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왜 평행 이동량을 볼 때는 극점의 이동량을 보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근데 극점 이동량이 원래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거냐,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거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케이스가 분류가 돼야 된다고. 그럼 봐봐. 만약에 a가 2일 때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a가 2다. 그러면 원래 출발할 때 그림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을 거라고. 맞지? 양수면 이제 이렇게 생긴 그림이 출발을 했을 것인데 걔가 오른쪽으로 옮겨졌잖아. 그러면 자, 여기가 2분의 1이죠?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는 1, 여기는 2분의 3, 여기가 2,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2분의 5지. 맞아? 여기 2분의 5인데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원래 극점이 이렇게 출발됐던 그래프라면 극점의 이동량을 보면 얘가 이만큼 옮겨졌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지금 C의 범위가 평행 이동량인데 C의 범위가 0.3까지라며. 그럼 얘는 이 점부터 출발해서 얼마만큼 옮겨진 거야? 2분의 1만큼 옮겨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그쵸? 근데 얘가 이만큼 옮겨졌어 라고 말해도 괜찮지 않나? 얘는 왜? 평행 이동량이 지금 2분의 5인데 여기 3보다 작으면 2분의 5도 들어가도 괜찮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때는 C의 값이 2분의 1도 괜찮지만 2분의 5인 것도 된다 이런 소리야. 됐나요? 근데 만약에 A의 값이 마이너스 2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 출발할 때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기를 중심축으로 하고 여기 이렇게 생긴 그림이 원래 출발할 때의 상태였을 거라고. 맞지? 근데 이놈이 C만큼 평행 이동이 돼서 이 흰색 그래프랑 겹쳐져야 돼. 알아들어요? 그러면 얘가 극점 이동을 생각해보면 결국 요만큼 간 거밖에 없지 않겠냐? 왜냐면 이 뒤로 가버리면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 얼마야? 2분의 7일 거야 여기가. 그럼 2분의 7은 3을 넘어가는 거니까 이만큼 옮겨줬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까지 간 게 다 한 거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얼마 간 거야?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이니까 이때는 C의 값이 얼마? 2분의 3이 된다. 이런 뜻일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가 어려워. 이 문제가 A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 그래프의 출발하는 모양 자체가 다르니까 극점의 이동량을 보더라도 얼마만큼 옮겨졌는가를 볼 때 이게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그래프가 모습이 달라진다. 그 말 알겠지? 그게 핵심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이제 끝났지. 봐봐라. 결국은 이 순서 쌍을 써보면 자 A가 2였어. 그럼 B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가 될 거고 C는 2분의 1도 되고 2분의 5도 되고 그 다음에 D의 값은 그냥 얼마? 1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서 순서상 몇 개 나오는 거야? 4개 나왔지. 4개. 요거 두 가지, 요거 두 가지니까 여기가 총 4가지가 나올 거고
다음에 A의 값이 마이너스 2였다고 하면 그때는 자 B 값은 뿔마 2개야. 뿔마 파이 2개인데 C의 값은 2분의 3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때는. 이해돼? 알아듣냐 너네? 어? 얘는 2분의 3 하나밖에 안 되고 D는 그냥 1로 고정이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였을 때 A, B, C의 순수상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2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구할 값은 얼마? 6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라고. 아시겠냐? 자, 이 문제가 예전에 나왔던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였고 2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답률이 엄청 낮던 문제야 사실. 이게 선생님이 그냥 풀어주면은 그런 거 같다 하고 보는 거지만 니들이 직접 풀잖아? 잘 안 풀려요. 그래서 항상 이제 머릿속에 둘 게 뭐야? 중요한 건 최대 최소하고 주기는 쉽게 찾아. 절대값이 붙어있는 것만 조심하면 돼 주기에서. 알았어? 근데 이제 뭐가 어렵다? 평행 이동량을 찾는 게 좀 어렵다. 어? 그러니까 뭐부터 고정을 시켜놔야 되냐면 이게 윗꼭지부터 출발을 해서 간 거냐 아랫꼭지부터 출발해서 간 거냐 이게 다르니까 최고창이 아니지 맨 앞에 있는 A값 개수가 그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평행 이동량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뭐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39번도 한번 해보자. 자, 3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2배의 탄젠트 2분의 x 플러스입니다. fx는 2배의 탄젠트 2분의 x 플러스 2 너의 전체 뭐 절대값이었어. 자 이거에 대하여 보기에서 오는 거 골라. 이게 문제인데 자 이제 정의형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주기가 얼마냐 물어보는 것 같고 디귿번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보고 막 이런 것이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라 이런 뜻인 거지 그냥. 그렇지 않니? 얘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너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걔를 위로 2칸 올려. 그리고 접어. 이런 뜻이잖아. 맞지? 그럼 요 놈만 생각해보면 어차피 탄젠트의 그림은 최대 최소값이 없으니까 요 앞에 있는 2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곱하기 1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원래 탄젠트 그림을 위아래로 2배로 쭉 이렇게 늘렸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래프의 개형하고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여기 탄젠트 지금 2분의 x잖아요. 그럼 너는 주기가 얼마겠어? 원래 탄젠트의 주기를 x의 배수의 절대값으로 나눠 이거니까 주기가 일단 2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랬어.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요. 이렇게 xy 축이 있는데 축이 2파이라고? 그럼 여기쯤을 뭐 파이라고 할까? 여기쯤을 2파이 요쯤이 마이너스 파이 이 정도 한번 써보시고 얘에다가 탄젠트 2분의 x의 그림이면 요까지가 한 줄기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맞지? 그거를 위로 몇 칸 올렸어? 2칸 올렸죠. 2칸. 맞아? 그거를 위로 2칸 올렸으니까 원점을 지나가던 게 위로 2칸이 올려지면 여기가 얼마? 0,2라는 점을 지나게 될 거다. 그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축이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을 거야. 됐어? 그럼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뭘 하라는 말이다. 접어 올리라 이런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이 꺾여진 이 부분들을 위로 이렇게 쫙 꺾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쫙 꺾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꺾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란색 그림이 바로 저 fx의 그래프인 거지. 이해되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그지? 좋아. 이건데 자 이걸 봅시다. 지금 이건 뭐 이 점도 좀 찾아볼까요? 여기는 얼마겠냐? 원래 여기까지 연결된 거니까 봐봐. 이 안쪽에 있는 요 놈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돼. 그러면 너의 값이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지. 그지? 탄젠트 2분의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그러면 2분의 x가 얼마면 되냐? 2분의 x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뭐 이런 게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분의 x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띵띵띵 이렇게 되면 될 거라고. 맞죠? 그러면 x는요, 2로 날려버려. 그럼 이게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띵띵띵 뭐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말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라는 말이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이런 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봐봐. 기억번 정의역은 x는 n파이가 아니면 된다. 그러면 정수 파이는 정의역에서 다 빠지냐 이 말이야. 빠져 안 빠져? 응? 필수. 정의역에 정수 파이가 다 빠졌어. 지금 그림 봐봐. 안 빠졌잖아요. 여기는 정의역이 돼 있잖아. 여기 파이는 정의역에서 빠져 정근선이니까. 이 파이는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은 뭐요? 뭐만 빼고 다. 홀수 파이만 빼고는 싹 다 정의역이 들어가는 거지. n 파이를 다 빼는 게 아니고 뭐만 빼야 돼? 홀수 파이만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x 플러스 2파이가 fx가 물었는데 지금 요 녀석은 주기가 얼마야? 2파이지. 그지? 그럼 주기가 2파이니까 니은번 맞아 틀려? 맞지? 만약에 얘들아 니은번에서 이렇게 물어봤다 쳐봐. f의 x 플러스 4파이가 fx냐? 이렇게 물었다 쳐봐. 이건 맞아 틀려? 응? 맞아. 아니 뭐가 주기가 2파이라며. 그 2파이인데 얘는 얼마 갔어? 4파이 갔잖아. 2파이의 2배를 갔어. 주기를 2칸 갔다고 그냥. 그래 봐야 함수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봐봐요. 너희들이 좀 착각을 하면 안 돼. 이걸 보고 주기가 4파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저 질문은 주기가 4파이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알았어? 정확하게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주기가 4파이의 약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럴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f의 x 플러스 p는 fx입니다 라고 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조건을 보고 이걸 보고 함수 fx의 주기가 p냐 라고 물어봐. 맞아 틀려? 이걸 보고 주기가 p냐고 물어서 맞아 틀려? 틀렸다고. 방금 쌤이 한 얘기 그 얘기라고. 주기가 p가 아니고 주기는 p의 약수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주기가 아니고 이 식을 만족시키는 최소의 양수를 주기라고 하는 거야. 양수 p의 값. 최소의 양수 p의 값을 주기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같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p 값이 몇 개 있겠냐? 이 그림 같으면 내 말을 좀 듣고 빨리빨리 좀 따라와봐.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면 되냐? 개새끼들아. 자, 봐봐. 이 그림 보고 이 식을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가 얼마냐? 다시 물어볼게. 이 식을 만족시키는 최소의 양수가 얼마냐? 그게 2파이라고. 그러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p의 값은 몇 개나 있니? 이 식을 만족시키는 p의 값은 몇 개 있어? 엄청 많죠. 무수히 많다. 이게 맞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아이, 똥기 시기를 진짜. 정신 안 차려, 정신. 그 다음에 디귿번.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해서 x축의 교점 x좌표 합이 파이냐고 물어. 야, 마이너스 2파이부터. 자, 이쪽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 그냥. 자,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인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여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됐을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2파이 여기까지 해서 x축과의 교점이 어디밖에 없어? 얘하고 두 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걔네들의 x값 더해. 얼마야? 2분의 3파이랑 마이너스 1분의 파이를 더해. 그럼 얼마야? 파이지 파이. 그러니까 맞는 거지 이거는. 이해돼? 돼야지 이게. 좋아. 이제 마지막으로 40번 문제 하나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삼각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 방부등식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알아서 해도 돼. 그러니까 이건 다 숙제로 해갖고 와야 돼. 알았지? 싹 다 숙제로 해오시고 40번 문제 풀고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루는 그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지? 또 왜 이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먹고 있어? 거짓말 하지 마. 야, 하긴 선생님도 뭐 수학 수업이 제일 재밌긴 하더라. 진짜 우리 선생님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수학 수업 때는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내가 학교 수학 선생님이 막 문제 풀고 가시잖아. 그럼 내가 거의 먼저 막 이렇게 선생님보다 앞서서 생각하면서 아 저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생각하고 선생님 그대로 따라하는 걸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 나는. 응? 물론 이제 내가 다른 과목보다 수학을 조금 더 잘하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수학이 재밌었어. 다른 시간은 별로 그렇게 재미없었고, 제일 충격적으로 재미없었던 수업 시간이 뭐냐면 물리 시간이었어. 선생님 고등학교 때 화학 생물 선택이었거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물리 수업을 했었어야 돼, 의무적으로. 이제 물리를 했는데, 그때 내가 처음 느꼈어. 뭘 느꼈냐면, 수업을 못 알아듣는 학생들의 마음을 그때 처음 이해를 해본 거야. 수업 시간에 내가 뭐 이렇게 수업을 못 알아듣는다, 이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근데 그때 우리 물리 선생님이 이제 새로 오신 분이었어. 서동 선생님이라고. 키가 진짜 한 140좀 되는 선생님이죠. 남자인데, 아저씨인데. 근데 일본에서 이제 대학을 마치고 오신 분이야. 맨날 드럼통 이런 거 나오면 도라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물리 수업을 해. 와, 근데 처음 느꼈습니다. 야, 내가 수업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구나. 진짜 그 한 몇 번을 알아들려 예를 써봤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물리 포기했습니다, 그때. 물리 포기자였어, 나. 그래서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선택 과목 하라고 그러니까 화학, 생물 이렇게 선택해 갔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가서 과외 같은 걸 좀 많이 했거든? 그 과외 할 때 있잖아. 처음에는 선생님 수학 선생이 아니었다 그랬잖아. 과학 선생이었다고. 진짜로. 그 중딩 애들 저번에 가르치던 그 과학 말고 고3 애들 가르치는 과학 선생이었어. 네. 그래서 강남바닥에서 날리는 과학 과외 선생님이었다. 진짜로. 그것도 그래. 그것도 맨 처음에 수학 과외 선생 하려고 갔는데 그냥 수학 선생 많대. 누나 다 한대. 과학 하래 나보고. 그래서 과학 그 무슨 참고서 한 권을 사가지고 통째로 다 외웠어. 그래서 이제 과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보고 잘 가르친다는 거야. 되게 좋잖아. 그래서 잘 가르치니까 네 물리 2도 한번 강의를 해보래 나한테. 물리 포기했는데 나는. 그래서 그때 진짜 그때 몰라 요즘에도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이탑이라는 물리 참고서가 있었어. 하이탑이 엄청 두꺼워. 그 진짜 그 과거 애들 보는 그런 참고서야. 그거를 사가지고 혼자 정말 핵실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 물리를 깨우쳤어. 물리를 깨우쳤어 정말. 에? 그래서 물리 과외하고 다니고 나한테 과외 받고 물리투 100점 받고 막 그랬습니다 애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선생님이 얼마나 수업을 못했는지 깨달았어. 아 물리가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이런. 응? 근데 혹시 물리 선택한 사람들 우리는 없구나. 그쵸? 우리는 다 그 확통애들이잖아요. 다 니네 그러면 민철은 뭐 선택 과목이냐? 사문생윤. 그런 거 잘 하냐 너? 그래. 선생님은 그런 과목 있잖아요. 정말 사망이야 사망. 우리 때 선생님 때는 수능 시험 과목이 11과목이었습니다. 지금 니네 복 받는 줄 알아야 돼. 니네는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선택 2개 이게 끝이잖아. 한국사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선생님 때는 장난 아니었어. 선생님 때는 뭐 봤냐면 국어, 영어, 수학 다 보고 한문, 그 다음에 이과니까 그 화학 1, 2, 생물 1, 2 이거 다 봐야 돼. 그 다음에 독일어랑 기술공업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근데 난 독일어 했어. 독일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였는데 그 사회를 좀 해야 돼. 그 사회를 뭘 해야 되냐면 사회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윤리라는 게 있었어요. 윤리. 그러니까 도덕 같은 거지. 윤리. 그 다음에 한국사, 국사 이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를 제일 못했냐면 일단은 사회는 잘했어. 사회는 대부분 경제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숫자 같은 게 좀 나오잖아요. 그런 건 잘해. 숫자 나오면 좀 잘해. 근데 윤리, 윤리는 정말 너무 싫었어. 윤리 보면 철학자 나오잖아. 뭐 소크라테스 어쩌고 나오잖아. 너무 싫었어. 너무. 정말 철 뜯어 먹고 싶었어. 진짜 너무 싫었는데 그건 못하진 않았어. 싫었지만 좀 했어. 근데 국사 있잖아. 국사. 한국사. 그건 정말 못했어. 한국사는 아직도 못해. 선생님 아직도 조선시대 왕계보를 몰라. 태정태세 문단세 거기까지밖에 몰라. 그 뒤에가 뭐니? 예성 뭐였는데? 도현이 알아? 말해봐. 말해보라고. 어우씨, 다 안 해. 그러니까 그 무슨 구층 석탑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 외우겠더라고. 국사를 선생님이 그때 우리 25점 만점이었거든. 그 수능 시험에서 내가 제일 잘 봤어, 국사를. 내가 지금까지 본 국사 시험 점수 중에 최고 득점을 맞았어. 25점 중에 12점 맞았어. 그게 최고점이야. 나머지는 정말 국사는 정말 못하겠다. 선생님 와이프가 미대 나왔거든. 그럼 미대생이니까 공부 못했겠지. 공부하고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을 거잖아. 미술을 엄청 잘했겠지. 근데 우리 와이프보다 내가 국사를 더 몰라. 그래서 맨날 무시당해 내가. 네. 자, 또 봅시다. 40번 요거요. 평가원 기출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t가 마이너스 1 때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는 t가 있어. 오케이. 근데 x에 대한 방정식 요놈의 실근 중에서 자 x에 대한 방정식이야. 너희들 봐봐. 그 방정식에 보면 그냥 이런 거 있지. 거기 들어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빵.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럼 이 앞에는 x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이거 문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누가 봐도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tx 플러스 3은 빵 이렇게 나와. 이러면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이 t에 대한 방정식이 모르잖아. 그래서 항상 여기 앞에 x에 대한 방정식 혹은 t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앞에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어때? 지금 얘는 식에 보니까 x랑 t가 섞여 있잖아. 그지? 그쵸? 그러니까 얘가 지금 누구에 대한 방정식이 모르잖아. 그래서 앞에 x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말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이라는 말은 t는 일단은 상수로 취급해라 라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좋아. 그럼 네가 0이 되려면 결국은 sin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거나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거나 그러면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그 방정식 실근이니까 그럼 이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실근이라는 게 x의 값을 말하는 거겠지. 실근이면 x 값이잖아. 그러니까 x 값들을 모은 이 실근 중에서 0부터 4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하자. 그래서 봐봐. 이 문제를 그대로 해석을 좀 해봅시다. 지금 그 방정식을 풀면 결국은 sin 2분의 파이 x가 t이거나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 뭐 이런 상태가 된다. 그지?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너의 실근 중에서 어디에 x가 0부터 4 사이에 여기에 속하는 여기에 들어있는 가장 작은 근이라고 그랬나요? 작은 근? 가장 작은 값을 알파의 t 가장 큰 값을 베타의 t라고 하지. 그래놓고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 이게 문제인데.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 그럼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이 sin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랑 코사인 2분의 파이 x의 그래프랑 두 그래프를 동시에 하나의 좌표 표면에 동시에 포개서 그릴 거야. 그려놓고 거기다 뭘 그어?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쫙 그어. 오케이? 쫙 그어서 만나는 모든 교점들. 그게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인 거지. 거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x, y가 있고 자, 사인 먼저 그려볼까? 사인 2분의 파이 x니까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4지 4.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4야. 맞지? 자, 0부터 4에는 개구간이니까 지금 이제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를 검게 칠하고 여기는 지금 빵꾸.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봤어. 괜찮지? 이게 y는 사인의 2분의 파이 x의 그림인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노란색으로 해볼까? 코사인은 여기서 출발이지. 얘도 2분의 파이 x니까 주기는 똑같아 4야. 그죠? 그러면 이게 요만큼. 자, 여기서 0으로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요렇게 빵꾸. 자, 이게 바로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치? 자, 여기가 1이고 2, 여기 3, 얘가 4야. 오케이. 됐는데 여기다가 y는 t를 그릴 거라고. y는 t란 상수함수를 동시에 그릴 거고 그 t는 당연히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쯤이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 1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이 중간에다 쫙 그릴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얘가 y는 t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괜찮지? 됐지? 그러면 이 방정식에 이런 상황이면 이 방정식의 실근은 총 몇 개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몇 개야? 3개지. 어디 있어? 4개죠, 4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점들의 x 좌표. 이게 저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일 거잖아. 그 근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알파 t니까 이 점의 x 좌표가 알파 t가 되는 거고, 제일 큰 값이니까 이 점의 x 좌표가 베타 t가 됩니다. 이런 뜻이겠지. 됐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라 이거야. 그럼 봐봐. 일단 t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알파 t, 베타 t 다음 오냐고 물어봐. 봐봐. t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라면 이때 알파 t와 베타의 t를 더하면 항상 오냐? 내가 그거였는데, 그럼 t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라는 말은 t를 지금 이 아래쪽에다 그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쯤에 그었어요. 여기쯤에 샥 이렇게 그었어. 얘가 t였다 라고 생각해. 그럼 누가 알파 t냐면 이 녀석이 제일 작은 근이겠지. 제일 큰 근은 이 점의 x 좌표를 말하는 거겠지. 그럼 너가 알파 t, 너가 베타 t가 됐는데 얘와 얘를 더하면 항상 뭐냐고 물었어. 근데 그림을 봐봐 너희들이. 이 점과 이 점은 정확하게 뭔가의 지금 어떤 축의 대칭 구조지, 그지? 맞죠? 뭐야? 얘하고 이 노란선하고 여기서 만났잖아요? 여기서? 이 점의 x 좌표는 얼만데? 2랑 3의 중점이니까 얼마겠어? 2분의 5겠지, 저기가. 맞아요? 그럼 여기가 2분의 5인데, 그럼 당연히 이 점과 이 점도 이 2분의 5라고 하는 이 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좌우 대칭일 거잖아. 맞아? 그럼 알파 t와 베타 t의 중점이 2분의 5라는 소리니까 알파 t랑 베타 t랑 너랑 너의 x좌표를 더하면 이 가운데 중점 몇 배가 돼? 2배 되는 거지. 그러니까 5가 되는 게 어때? 맞단 말이야. 이게 맞아. 이 정도는 뭐 금방 알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자 베타 t에서 자 요거는 해석을 잘 해보자. 집합 t 뭐야? 베타 t에서 알파의 t를 뺀 거. 네가 베타 제로에서 알파 제로를 뺀 거랑 같은 이 t들의 집합은 t 바 t가 0부터 2분의 루트 2 사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봐봐요. 일단 베타 t에서 알파 t를 빼라는 말은 y는 t를 그어놓고 제일 뒤에 점의 x좌표, 제일 앞에 점의 x좌표의 차이니까 이 제일 작은 근과 큰 근의 차이를 말하는 거지. 그 차이가 베타 제로와 알파 제로. 베타 제로와 알파 제로라는 것은 뭘 그으란 말이죠, 그래프에다가? y는 0을 그으란 말이지. y는 0, 즉 x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라. 여기에 x축을 샥 그었어. 이게 x축이야. 그럼 제일 작은 근이 여기지, 여기. 맞죠? 제일 작은 근이 0. 그 다음에 제일 큰 근은 어디지? 여기는 빵꾸 났으니까 여기가 제일 큰 근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베타 제로가 3이고 알파 제로는 0이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너가 3이고 네가 0이니까 결국 이 녀석의 값은 그냥 3이야. 그럼 뭐야? y는 t를 걷을 때 제일 큰 근에서 제일 작은 근을 뺀 그 차이가 3으로 유지가 되는 부분은 t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봐봐요. 그러면 t가 0이면 지금 y는 t, y는 제로가 여기 그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그냥 3인 거 맞지? 그럼 얘를 자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 밑으로 내려보면 t가 밑으로 내려버리면 여기가 여기쯤에 걸려. 그럼 제일 큰 근과 제일 작은 근의 차이가 지금 어땠어? 3보다 줄어들고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t가 0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이 차이가 3이 안 나와. 이해돼?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그 위로 한번 올려볼게 이제. 자, 그림 잘 보세요. 지금 여기가 제일 큰 근, 작은 근의 차이인데 t의 값이 여기서부터 위로 살짝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그는 어디를 따라가? 이 흰 선을 쭉쭉쭉 따라가야지 이렇게. 맞아? 제일 뒤에 있는 그는 이 노란 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맞죠? 그럼 봐봐요. 얘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톡톡톡톡 치고 올라가. 그럼 이 흰 선의 그래프와 이 노란 선의 그래프는 정확하게 지금 3만큼 평행 이동이 된 상황이니까 얘가 3으로 유지가 되는 거 맞지? 맞지? 여기까지 되죠? 맞나요? 그러다가 이것보다 t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제일 작은 근이 누구를 타고 와 이제? 노란 선을 타고 갈 거 아니야? 맞아? 얘는 계속 이 노란 선 타고 올라가다가 봐봐 쭉쭉쭉쭉 올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3으로 유지가 돼.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착착착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 간격이 3으로 정확하게 유지가 되려면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야 돼? 여기서부터 요 라인까지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t가. 그렇죠? 근데 이 점의 y좌표가 얼마였냐? 저 점의 y좌표는 지금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가 만나는 점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당연히 얼마겠고 2분의 1일 것이고 맞아? 여기 2분의 1일 것이고 그럼 2분의 1에 대한 너의 함수값 2분의 1 넣어. 그럼 사인 4분의 파이 그럼 얼마야? 저게 2분의 루트 2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t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차이가 계속 3으로 유지가 되는 게 맞다 이 소리라. 이해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니은 번도 맞는 보여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봅시다. 디귿번은 알파 t1과 알파 t2가 갖게 되는 두 실수 t1, t2에 대하여 그랬어. 뭔 말이야 알파의 t1과 알파의 t2가 같은 두 실수 t1, t2가 있는데 t2에서 t1을 뺀 게 t2에서 t1을 뺀 게 2분의 1이라면 그러면 t1과 t2를 곱하면 3분의 1이냐? 라고. 자, 이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계산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전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알면 된다고, 우리는. 자, t1과 t2가 있어. 알파의 t1과 알파의 t2 그랬습니다. 여기 조금만 지워볼게. 필요 없는 것들을. 이 빨간 선 같은 건 좀 지워도 될 것 같고. 여기 파란 선도 뭐 필요 없으니까. 조금만 지워보자. 자, 봐봐. t1과 t2가 어디 있냐?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알파의 t1과 알파의 t2가 같아야 돼. 그 말은 t1을 쭉 그었을 때의 가장 작은 근. 그게 알파 t1이지. 다시 알파 t1이 뭐라고? y는 t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그때 제일 작은 근. 그게 알파 t1이잖아. 알파 t2는 뭐야? t2라 y는 t2를 쭉 그었을 때 제일 앞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 가장 작은 근 그게 알파 t2지. 맞아? 근데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대. 그래? 그럼 t1을 쫙 긋고 t2를 쫙 그었는데 걔네들이 맨 앞에서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같다는 말이구나. 그지? 맞죠? 그랬는데 t2에서 t1을 뺀 게 2분의 1이야? 그럼 t1보다 t2가 좀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t2에서 뺀 게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t2가 여기 있어.
그럼 그거보다 2분의 1만큼 아래쪽에 T1이 그어지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T1, T2가 이렇게 2분의 1 간격으로 쫙 그어졌는데 맨 앞에서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어때? 똑같다. 이런 뜻인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자 어디다 그리면 되겠냐? 그림 한번 그려볼까? 어디다 그리면 예를 들어서 요 아래쪽에다가 T1을 그었다 쳐봐. 그러면 이 위쪽에는 생각해보니까 맨 앞에서 만나는 점이면 이거랑 만나는 점일 수밖에 없잖아. 얘네들하고. 맞지? 맨 앞에서 만나는 점 저기밖에 안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T1이 아래쪽에 그어졌어. 그럼 얘랑 만나는 점이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맞죠? 그러니 그러면 T1과 T2를 어디다 그으면 되겠냐면 여쯤 그으면 되겠다.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두 라인 갖다가 치고 여기쯤 하고 여기 이쯤 하고를 그었어요. 이렇게. 괜찮지? 그쵸? 그러면 여기가 밑에 게 T1이고 위에 게 T2다. 근데 요만큼의 간격은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 2분의 1만큼 차이가 난다. 2분의 1 차이 나고 그때 하필이면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가 똑같다. 이런 뜻인 거잖아.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되는 T1과 T2가 있는데 네? 그랬는데 이것들을 곱하면 3분의 1이 나오냐고 물어. 그치? 그럼 나한테 뭘 찾으란 말이야? 이 값하고를 너 한번 찾아봐. 그래서 두 개 한번 곱해봐. 이런 뜻이잖아. 그쵸? 그럼 봐봐요. 내가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 그치?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얘네들의 간격이 2분의 1만큼 차이 난다는 거 알아. 그럼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죠? 그러면 이 T1이라는 값은 알파에 대한 누구의 함수값이야? sin 2분의 파이 x에 대한 함수값이지. 그러니까 T1은 sin 2분의 파이 알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괜찮지? T2는 뭐냐? 알파에 대한 무슨 값이냐? 요거 노란선. 이 노란선의 식이 뭔데? 코사인 2분의 파이 x지. 그러니까 너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알파의 값을 말하는 거지. T2가 맞죠? 그랬는데 너에서 너를 뺀 차이가 얼마 나오면 돼? 2분의 1이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에서 사인의 2분의 파이 알파를 뺐더니 그 결과가 얼마? 2분의 1이 나온다. 이런 뜻인 거지. 그때 요놈이 뭐고? T2. 요놈이 T1인 거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나한테 결국은 이놈들의 값을 구하라는 말, 알파 값 찾아가라 이런 말이잖아. 그럼 좋아. 이 방정식 하나를 가지고 알파 값을 구하려면 양변을 뭐 해야 돼? 양변 뭐? 제곱해야지. 제곱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다 이거 한번 써먹을 거잖아. 맞죠? 그러면 너를 자 양변 제곱해. 양변 제곱한다. 그러면 너 제곱 플러스 너 제곱한 게 1이고 빼기 2배의 사인 2분의 파이 알파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는 얘가 얼마? 4분의 1인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얘 넘기시고 자 요만큼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되지? 요만큼의 값이 얘가 4분의 3이 돼야지. 맞아요? 그래 1 빼기 4분의 3 하면 4분의 1 나올 거잖아. 그러면 너의 값은 얼마인데? 2 곱하기 네가 4분의 3이니까 너의 값은 얼마야? 8분의 3이 돼야지. 지금 이게 뭔데? 이게 뭐라고? T2. 이게 뭐라고? T1. 맞죠? 그러니까 T1 곱하기 T2는 그 값이 얼마야? 8분의 3이 돼야 된다고. 이해돼? 이해돼? 어? 근데 나 지금 T1, T2를 곱한 게 3분의 1이라고 물었으니까 꺼져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8분의 3이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넌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지. 이해되냐? 요 문제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네, 좋아요. 이 정도 일단 해놓으시고 자 이렇게 하죠. 일단 수1은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하고 중학도형 요거 사인 코사인 법칙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시고 그 너희들 봐봐 52페이지까지 숙제로 다 풀어와야 돼. 조금 쉬었다가 오늘은 수2 접선의 방정식 여기
나갈 건데 오늘 수투에서 우리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좀 어려워. 오늘 아마 니네 머리가 좀 아플 거야. 수투에서 배워야 되고 외워야 할 게 엄청 많아. 수투에 정말 기본적인 체력을 기르는 날이야 오늘이. 그러니까 일단은 10분 동안 머리를 쫙 비워놔. 알겠지? 이따 꾹꾹 채워야 되니까 일단 좀 비워놓으세요. 좋아요. 좀 쉬어.
수영 문제 해봐. 아니 지금 해봤는데. 아까 테스트 페이지 나왔었어. 네, 근데 그 소책자를 해가지고 지금 되나 안 되나. 뭔가 안 되는 느낌인데? 뭐가 없대? 용지가 비포가 없다? 없다. 근데 여기 이것도 비포 아닌가요? 그것이 이게 비포 A3 같다. A3 같은데? 이거 A3예요? 여기 있단다 봐. 여기가. 비포가 없나 봐. 잠깐만, 근데 이거 다 A3 같은데? 그러면 A3로. A3로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거 취소하고. 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수업하시는 동안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니, 네 카메라 찍어야지. 그 이따 쉬는 시간에. 일단 쉬는 시간에. 자, 접선 문제요. 자, 시작. 자, 접선에서는 일단 접선의 방정식 요거